5살짜리 아이도요, 갑자기 잘해주면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는 거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금의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칭찬해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라 등등.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나서 사실 저는 인생의 어떠한 변화도 못 느꼈습니다. 흔하디흔한 진부한 반복들이죠. 좋은 말들이긴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한 게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성공파리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공을 다룬 많은 책들 중 마케팅으로 운 좋게 대박난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내 들고 나서 느낀 바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의 수식어는 화려하죠. 워렌 버핏이 추천하고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자기계발서.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는 전설의 자기계발 도서로 보입니다. 저는 최소한 비법서로 생각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제안들을 삶 속에 적용해보며 효과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가 관가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던 거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얻게 된 깨달음이었는데요. 인간관계론. 이 책은 비법서가 아닌 성품을 다듬어주는 책이었던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가 아닌 내적 성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요. 태도나 행동과 같은 외형적인 기술은 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외적 성격입니다. 피상적인 테크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본질 없이 이러한 테크닉에 집중하면 지엽적인 변화와 순간적인 대응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은 겸손, 근면, 절제와 같은 내적 성품을 다듬어가야 한다는 거죠. 인간관계론에서 제시하는 많은 지침들은 어쩌면 스티븐 코비가 언급한 외형적인 테크닉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카네기가 강조한 하나의 성품을 무시한다면 말이죠.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단순한 비법서로 남용될 겁니다. 비난하지 마라, 칭찬하라, 논쟁을 피하라 등등 우리에게 진정성이라는 덕목을 키우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침은 낮은 수준의 처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을 기반으로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핵심 지침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자아를 비난하지 마라입니다. 1863년 7월은 게티즈버그 전투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이죠. 당시 링컨은 북부군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을 한 번에 뒤바꿀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링컨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게티즈버그 북부군 미드 장군에게 남부군을 총공격하라고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리고 이것도 모자라 긴급 전령을 보냅니다. 시간 끌지 말고 남부군을 공격하라는 거죠. 남부군은 현재 패주한 상태이고 퇴로는 폭우로 불어난 강으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링컨의 지시를 받은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전략회의를 소집하고 공격 시간을 지연하다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비가 그치고 강물이 낮아져 남부군이 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링컨은 명령을 불복종한 미드 장군을 질책하는 비난의 편지를 씁니다.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링컨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링컨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편지를 보내면 내 마음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 장군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변명하고 애쓸 거라는 사실을요. 사실 링컨이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은 비난의 편지는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비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화를 푸는 거죠. 건설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태도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혼동할 때가 많죠.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에 우리는 그만 비판이 아닌 비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는 타인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욕구를 먼저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책에는 올바른 비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진정성이 없다면 진정으로 카네기의 지침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몇 번 따라 해보다가 마음에 병이 생길 겁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비판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욕구를 존중해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말했습니다. 찰스 슈와브는 당시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의 급여를 받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천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슈와브는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철강 제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고요. 자신이 많은 돈을 받은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라고요. 인정과 격려는 그냥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아첨이 아니죠. 진정성을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없습니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는 진심이 담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고 타인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과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욕망을 불러일으켜라 입니다. 카네기는 매년 여름마다 낚시를 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무척 좋아하는 카네기는 생각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지렁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크림을 얹은 딸기를 미끼로 쓴다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자주 까먹습니다. 카네기의 처제는 두 아들을 걱정하느라 병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업에 바쁜 나머지 집에 편지를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걱정이 가득한 엄마의 편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때 카네기는 처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답장을 요구하지 않아도 바로 답장을 받는 법을 알고 있다며 $100 내기를 했습니다. 카네기는 조카들에게 친근한 편지를 썼습니다. 추신에는 각각 $5를 보낸다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돈을 동봉하지 않고 편지를 조카들에게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들에게 바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싶은가요? 카네기는 말합니다. 일을 시키기 전에 멈추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의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물고기에게 크림을 얹은 딸기를 주는 꼴은 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헨리 포드도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하여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요. 인간관계론에는 카네기의 많은 인생 지침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원칙으로 상황에 적용한다면 단편적인 결과에 머물거나 오래가지 못할 수 있죠.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하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내적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시를 통해 카네기는 설명하고 있죠. 책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깊은 의미의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책을 통해 얻은 놀라운 통찰력이 기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